네, 저는 카카오벤처스라는 초기 투자사에서 이제 의료 인공지능, 이제 수술 로봇, 그리고 다양한 헬스케어 영역을 투자하는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한국에 있는 이제 여성 건강 스타트업을 리드하시는 세 분을 모시고 대담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파운더분들, 스타트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학계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계실까요? 그리고 의료, 병원에 계시는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여기 계셨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투자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성 건강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낮게 underestimate 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이 단순히 남자분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 시장의 마켓 사이즈를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사실 어느 국가에서든 이제 여성 건강 분야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영역 외에도 여기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서 글로벌로 나가는 과정까지 또 다른 미션까지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한 번씩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어떤 서비스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처음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스펙스 정주원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펙스 정주원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AI와 이제 호르몬 체외 진단 기술 기반으로 남성과 여성의 임신 준비를 최적화하는 플랫폼 수너를 지금 북미 시장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애틱 헬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여성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좀 이끌고자 한다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원래 어렸을 때 골프라는 운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정체성으로 어떻게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오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사실 femtech 스타트업을 좀 창업을 해서 이번이 두 번째 창업입니다. 네. 한국에 있는 웬만한 여성 건강 스타트업은 거의 주원 대표님 다 보셨다고 다 만나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다이애티 모델에 대해서는 뭐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femtech 마켓에서 거의 이제 과반 이상이 뭐 임신, 피임, 그다음에 이제 뭐 임신, 사실은 이제 메노포즈 팩 완경까지 남성이랑 함께 관리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그런 영역이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솔루션들이 여성 건강이라고 하는 피지컬 로케이션에만 사실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솔루션이 되게 다양화되지 않았던 그런 맹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여성 건강을 남성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관점에서 Dairy Cares, 양자 건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 모델에 대해서는 또 이따 이어서 AI 또 이야기할 때 또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카이에스 이혜준 대표님, 저희도 또 자주 배웠었는데 이혜준 대표님도 간단하게 소개, 그리고 하고 계시는 지금 엠브리오 비타 또 같이 또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에스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난임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난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많은 그런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그런 스텝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스텝에서 필요한 AI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했던 플래그십 프로덕트는 이제 비타 엠브리오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배아라고 하는 엠브리오가 만들어지는지 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임신 확률이 높은 아이를 넣어야 임신이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사람이 직접 고르고 있고, 굉장히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로 그 기준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학습을 해서 좀 더 좋은 배아를 빨리 골라줄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임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솔루션이고, 그거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난자라든지 정자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전 주기에 걸쳐서 저희가 효율을 높이고 환자분들께 더 많은 정보도 드릴 수 있고 만족도 드릴 수 있고 이런 솔루션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는 이제 정주현 선생님처럼 산부인과 전공이고요. 산부인과 하고 이제 난임 클리닉에서 좀 일을 하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이제 MBA 하고 그쪽에서 좀 테크 쪽에서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창업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엔도헬스 구현정 이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도헬스의 헤드 오브 디자인 구현정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현재 글로우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여성의 체중 감량 AI 클리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재 여성의 단순히 몸과 뭐 어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식습관적으로 개선을 해줄 수 있도록 AI가 챗과 보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서 코칭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나아가 유저가 사용을 함에 따라 옵티마이즈가 되는 퍼스널라이즈드 플랜을 AI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GLP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저희 서비스에서 유저가 플라토가 오거나 이런 상황에서 GLP-1을 처방을 해주고, 그리고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는 것까지 메디컬 서포트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샌프란시스코 베이스이고요. 코어 팀 4명은 이제 전부 다 한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 출시 후에 4개월 만에 1밀 ARR 달성을 하였고, 그리고 흑자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총 누적 다운로드 수는 50만 건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한 7에서 8년 정도 헬스케어에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계속 익스퍼트로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 엔도에서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를 위해 한 2년 좀 넘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도헬스의 글로우 그리고 베스펙스의 수너 다 사실 다 이것들은 이제 B2C죠. 여러분이 다 다운받아서 써보실 수 있는 앱이니까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이엘스의 엠브리오 비타 맞죠? 비타 엠브리오. 네, 비타 엠브리오는 이제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병원에 있는 많은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을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여기 오신 창업자분들의 기본적 또 다른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시장을 택했다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바로 글로벌로 가기로 결정했던 팀고, 한국과 병렬적으로 같이 가기로 했던 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현정 이사님께 먼저 한번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엔도헬스가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 중 하나는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사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우리 제품을 어떠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글로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투자를 받을 생각을 했는지 거기서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제품에 대한 경쟁력으로 먼저 글로벌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 한국에서 PMF를 검증하는 단계를 빼고 먼저 글로벌로 나간다라는 의사결정을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는 사실 한국 유저들의 멘탈 모델과 글로벌 유저, 특히 미국 유저들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들에게 PMF를 바로 검증을 해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투자자들이 좋게 봐줬기 때문에 좋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현정 이사님께서는 그 뇌공학을 관련된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 보셨고 의료와 웰니스와 관련된 서비스 여러 군데 만들어 보셨는데, 글로벌로 런칭하는 B2C 프로덕트를 만들 때 어떤 점들 특히 고려를 하셨을까요? 같은 여성이라고 네. 묶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저희가 한국에서도 유저 테스트를 해보고 미국에서도 해봤을 때 정말 양상이 많이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하루에 4건에서 5건 정도의 매일매일 미국 유저들의 유저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페인 포인트나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스파이가 되어서 정말 특히 저희 가장 많은 유저들은 미국 유저들이고 그다음 호주, 영국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 그들의 문화에 계속 흡수가 되면서 계속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인종이나 그런 그 나이나 네. 이런 거를 공통으로 이제 흐르는 어떤 팀 같은 어떤 그런 게 있나 하면은 실제로 그런 거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 굉장히 달라요. 흑인 여성분들은 그들이 되게 추구하는 어떤
음식 성향과 어떤 이 코칭의 방식 이런 것도 다르고 백인 여성 역시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로컬라이제이션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밀 플랜을 제공할 때에 받는 어떤 정보의 이 입자가 굉장히 작게 쪼개져 있어서 유저들이 이 퀘스처네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의 경우에서도 유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AI가 학습을 해서 이걸 단순히 미러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런 게 예를 들면은 저희는 보이스나 챗에서 단순히 어떤 Q&A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코칭의 페르소나, 저 삶의 너머에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이 코치가 흑인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같이 공유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시장, 이렇게 넓은 시장을 대상을 하려면은 조금 더 고객에 대한 집착과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설계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카이스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한국에서도 이제 비타임블 맞죠? 네, 비타임블을 런칭하셨고 또 이제는 다른 나라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 주로 많이 서비스가 있고 특히 많은 호응을 보였던 국가는 어디일까요? 네, 저희는 이제 이게 의료기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소프트웨어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이건 허가를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식약처라든지 아니면 FDA라든지 뭐 유럽 SE라든지 이런 것들 받아야 되는 기간이 좀 걸려서 이제 하고 계신 B2C랑은 조금 다른 그런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허가를 병렬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유럽이랑 싱가포르랑 인도랑 한국 이제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허가가 있는 곳에 사실 저희는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신의료 유해 평가라고 하는 실제로 병원에서 인정해주는 인정 비급여라고 하는 것도 다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해외는 사실 저희가 동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아마 글로벌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 제품 자체도 아직도 사실 한국어 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을 만들었고 처음부터 글로벌 향으로 만들었는데요. 첫 해부터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유럽 학회라든지 미국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나갔었고, 제일 좀 반응이 좋았던 것은 인도였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거기 한 100개 넘는 병원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걸 타고 이제 네팔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쪽까지 저희가 지금 펼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의 의료진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세요. 그분들 보면은 막 유튜브에 막 수술한 것도 올리시고, 그래서 되게 메디컬 분야에서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인도에 있는 피지션들이죠. 결국은 이제 인도에 있는 의사분들과 그 병원 관계자들이 어떤 점에 특히 많이 매료를 느끼시던가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곳도 그렇고 사실 저희 업 자체가 조금 헬스케어에서 좀 특별한 그런 점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사실 비영리잖아요, 의료라는 것이. 그런데 해외에서는 사실 영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클리닉들을 이제 하나하나 어콰이어하는 그런 입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PE라고 하죠. 그쪽에서 이제 많이들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AI가 표준화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퀄리티 컨트롤이라든지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들은 아무래도 여러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눈을 가지고 배아를 골랐으면 좋겠고, 같은 눈을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A가 있으니까 좀 그런 그 정량적으로 평가한 거에 대한 좀 원하는 그런 니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주원 대표님께 또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수너는 3개월 전 런칭을 했고, 또 이제 슈얼리도 같이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좀 제품 자랑, 미국에서 제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랑 한번 해주세요. 우선 슈얼리 스마트는 기본적으로 4가지 호르몬을 측정하는 이제 진단기기고요. 굉장히 5분 안에 4가지 호르몬이 이제 측정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2가지 호르몬만 이제 측정이 될 수 있는 걸로 출시를 했어요. 보다 더 이제 저희 페르소나를 B2C다 보니까 굉장히 뾰족하게 잡는데, 큰 시장이지만 이게 페르소나가 뾰족하지 않으면 제대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저희는 일론 머스크도 쓸만한 그런 프로덕티브한 그런 이제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 그렇게 지향하고 있어요. 굉장히 핑크 전혀 안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테키하고 텍세비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요. 근데 그래서 프로덕티브 그리고 되게 바쁜 그 커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호르몬만으로 가장 임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날들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주는, 그런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주는 그런 이제 의료기기를 저희가 출시를 얼마 전에 해서 아마존에 지금 절찬리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여성과 남성의 몸을 함께 이제 몸을 만드는, 그러니까 건강한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그런 이제 AI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대 목동병원 이주혜 교수님께서 자문을 또 해주셨고, 네, 굉장히 그 마요 클리닉이나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 그리고 바젤 대학 이런 곳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시작하는 명확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저희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을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고 그 어떤 UI, UX를 되게 고민을 했다는 느낌이 받는데, 근데 약간 이런 앱 프로덕트 말고도 글로벌로 이제 아마존을 뚫거나 이제 외국에 홍보를 할 때 글로벌로 진출해야지라고 결정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벽은 어떤 것이었어요? 모든 게 벽이죠. 사실 근데 뭐든지 새로 만들려면 뭐든지 깨고 불로 지져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벽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문화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양 문화, 미국 문화에 되게 많이 젖어들다 보니까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거든요.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무조건 현지에 프락치 하나는 스파이 하나는 있어야, 예쁜 말을.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 스파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저희도 사실 줌이나 구글 미트로 이제 유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장기 연애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를 그렇게 그 화면 밖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게 좀 저희가 한계가 느껴져서, 저희는 실제로 그 문화에 좀 젖어들 수 있는 로컬라이즈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제 현지의 행사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 femtech 어크로스 보더스나 femtech 어소시에이션 아시아 같은 이런 이제 린지나 레이첼과도 많이 교류하면서 실제로 현지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분석하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대표님께서 해외에 있는 그 행사를 진짜 너무너무 막 지쳐서 막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회사 대표님이 저렇게 지내셔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계속 사람을 만나고 현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런 접점을 하려던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이제 미국에 런칭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이런 과정은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엄청 깨졌다. 뭐 이건 내 생각도 못했는데 약간 그랬던 사례 뭐 어떤 거 있으세요? 사실 대강 다 생각했는데 깨졌던 가정들이 다 많고요. 생각도 못했는데 깨진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없군요. 네.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아시아 중심으로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그 피임 중심의 커플 웰니스 플랫폼을 지금 한 80만 정도 유저를 가지고 이제 거의 그거는 자율주행으로 순항하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로 이걸로 원앱으로 미국까지 진출해 볼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한번 우리가 레슨런을 얻기 위해서 진출해 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문화 자체에서 좀 걸림돌이 있어서 미국에서 지표가 좋긴 하지만 이거를 좀 더 뜯어보니까 이제 아시안계 사람들이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표는 좋은데 우리가 스케일러블 한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지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스케일러블 한가 했을 때 아니어서, 사실 이거를 임신 중심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 진단기기와 연결해서 진짜로 딥 femtech를 미국에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사실 되게 많은 데이터와 유저 이제 인터뷰에서 저희가 얻어냈던 레슨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웨어러블도 이제 계속 이제 하나씩 항목이 추가되면서 데이터가 더 정확해지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글로벌 진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이혜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국가는 어디고, 저의 약간 상상을 생각해 보면 어차피 의료기기니까 뭐 좋은 학회 논문 잘 내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떻나요?
사실 제일 어려운 국가는 아니고 대륙이 약간 유럽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유럽 인증을 굉장히 좀 빨리 받았었는데 나라가 너무 많고 어디부터 타겟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유럽 학회를 가도 사실 유럽 분들은 워낙에 또 네트워크가 타이트하시다 보니까 제일 큰 부스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네트워크를 하시지 저희처럼 작은 부스까지는 사실 오지도 않으시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유럽이 제일 좀 보수적이 어려운 마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분들도 얘기를 하기를 폴란드에 있는 제 친구가 이제 저랑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태리를 들어가려면 이태리 누구를 알아야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클로즈드된 그런 마켓이라서 좀 어려운 점들이 오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가 좀 그랬었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인도나 이쪽에서는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이게 그런 컬처럴한 저희는 B2B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파트너십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런 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인도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락을 보통은 이제 할 때 한국에서는 사실은 익십하거나 아니면 뭐 답을 안 하거나 이런 게 사실은 파트너 사이에서는 거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종종 있는 것들에서 약간 혼란이 오죠. 뭔가 잘못됐나? 왜 처음에는 이제 연락이 안 되지? 이제 몇 번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됐을 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조금 약간 컬처럴하게 좀 불편하거나 대답하기 싫으실 때에는 또 그냥 읽씹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B2B를 할 때 B2C는 또 약간 또 다른 그런 컬처럴 디퍼런스가 있는 것 같고 저희 쪽에는 또 그런 파트너들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랑은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현지 세일즈를 이제 세일즈 멤버를 이제 그 채용을 하실 때 그 국가의 빠삭한 그런 사람을 채용한 게 낫나요? 아니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채용한 게 낫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전에도 계속 좀 세일즈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계속 느꼈던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 세일즈나 이게 뭔가 제품의 밸류가 되게 명확할 때는 사실은 그 지역에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메시징을 그냥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니까 유통망이 있으신 분들이 좋은 것 같고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세일즈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이게 뭔가 밸류가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 따라서 저희가 프로덕트를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약간 컨설팅 세일즈에 좀 가깝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사실은 그 로컬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저희의 프로덕트를 따라오기가 되게 힘들고 저희가 뭐 지금 현재 무슨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딥하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필요한 게 뭐고 그럼 우리가 프로덕트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고 여기까지 그렇게 가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오히려 세일즈 경험이 없는 의료진도 많이 쓰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아예 그 세일즈 하시는 본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 세일즈가 정말 어렵기는 해요. B2B 사스 파시는 분들도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그것들도 되게 어렵다 하는데 AI 세일즈는 또 어떻게 할지 정말 가늠이 되지 않는데 그걸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엔도헬스 이제 구현정 이사님께 또 여쭤볼게요. 또 글로벌 진출 중 하나가 또 글로벌 자본이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또 글로벌 자본을 태핑할 때 가장 중요했었던 거 이거를 어필했을 때 우리가 워킹했다. 이거는 한국과는 또 한국 투자자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워킹하지 않았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팀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그 이유는 익스큐션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4명이서 미친 퀄리티를 만들어낸다. 미친 속도로. 이게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좋게 보는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글로벌 다른 팀들이나 한국 팀들을 샘플안에서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어떤 치밀함, 이 한 끝을 만들어내는 그 차이가 정말 우리만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트리뷰션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모두 알다시피 K-뷰티가 굉장히 광풍을 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역시나 이제 마케팅에서도 엄청나게 저희는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어떻게 뭐 피부 관리하는지를 나아가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살을 빼는지, 그들은 무엇을 먹고 피부에서 무엇들을 이제 맡아서 매일 사용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틱톡 광고를 틱톡 저희 영상을 제가 직접 촬영을 했었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파운더들은 내 손에 내가 흙 묻혀서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틱톡 찍고 그래요.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저희가 한국인이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저희 어떤 발음에서 한국인의 억양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어떻게 살을 빼는지에 대해서 이것들을 자기들이 직접 몸소 이거를 플랜을 만들어서 핀터레스트에 공유를 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국인이 살 빼는 거에 진짜 관심이 많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희 실제로 올가닉으로만 지금 페이드 전혀 없이 2억 뷰 넘는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역시 글로벌 투자자들이 볼 때에 한국의 어떤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강점이 있다,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제가 볼 때 한국에 예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아니 지금 아니란 건 아니었는데 이제 또 이제 외모에 대한 얘기를 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시대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글로벌 얘기를 좀 오래 했었는데 저 이제 AI가 또 오늘 주제에서 빠질 수 없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 인공지능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덕트도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느낌을 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프로덕트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나눠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우선 카이스트 이혜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의료 인공지능의 정석적인 걸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성능적으로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우리가 AI를 적용했을 때 AI를 안 쓴 배아 평가에 비해서는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AI 중에서는 우리가 더 좋다라는 걸 어떻게 강조하시는지 어떤 성능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를 쓰면 임신이 더 잘 돼요. 이게 이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데요. 이거 자체를 실험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여성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배아를 10개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뭐 AI를 써서 하나 넣어보고 AI 안 써서 하나 넣어보고 뭐 이렇게 임상 시험을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스터디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개의 문항 중에서 하나는 임신이 됐고 3개가 임신이 안 됐을 때 어떤 게 임신이 됐을지 사람이 골라보는 그때의 정확도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AI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골라봤을 때 그리고 아예 AI가 그냥 골랐을 때 이렇게 3가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비교한 논문을 이제 냈었고 아무래도 사람이 했던 것보다 사람 플러스 AI, 사람 플러스 AI보다는 AI 이런 순으로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의료 AI라는 게 이제 요새 이제 저희는 2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1세대 분들이 뭐 뷰노나 아니면 루닛이나 이렇게 많이 좀 길을 닦아놓은 분들이시고 저희가 2세대로서 이제 저희의 미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모두가 다 모든 하드웨어나 모든 곳에 이제 다 붙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차를 살 때 사실 내비게이션을 따로 사지는 않듯이 거기에 그냥 다 붙어서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쓰는 거하고는 비교할 게 없고 그 AI를 제공한 배아 평가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잘 보여준다 이거를 보여준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또 순어가 어떻게 AI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뭐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는 AI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고요. B2C 프로덕트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모든 B2C 프로덕트를 데이터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의 기준으로 좀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 창업을 했을 때도 그 월경 패턴을 분석하는 이제 프로덕트로 창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남아야 한다가 이제 첫 번째 그 기준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AI가 할 수 있는 건 데이터 인플로우를 굉장히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 사용성을 만들어주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아웃플로우를 이제 개인화해서 사람들한테 가치를 전달해주기 굉장히 좋은 이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수너에서는 데이터 인플로우 저희는 사진을 하나 찍으면 이제 그 사진이 저절로 이제 영양소를 분석해서 퍼틸리티 석세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되게 허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냥 툴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맞춤화해서 사실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호르몬 패턴이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네. 다르고 아까 이리미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뭐 20세 이상이면 카페인, 알코올에 다 절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화해서 사실 여성 호르몬도 되게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거기에 AI가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사용성과 그리고 개인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AI를 쓰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여성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성 건강에 데이터가 그동안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와 데이터가 그동안 너무 없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발 데이터가 정말 폭발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로 사실 저희는 데이터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도대체 내 편두통과 PMS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임신 때 겪었던 증상이 나중에 나의 이제 뭔가 이제 질병이나 증상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헤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툴, 모멘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되게 많은 바이오마커들을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서비스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성 건강의 데이터 온톨로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툴로 사실은 이제 AI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해석해야 할 게 많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근로 서비스는 한번 어떠실까요? 근로 서비스는 어떻게 AI를 좀 이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뒤에 조용히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AI라는 걸 숨기지는 않는데 우리 AI 뛰어나 이렇게 셀링을 한다기보단 AI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좀 셀링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 비만 관련해서 하게 된 거는 이전에 당뇨 관련된 제품을 한 2-4차례 만들면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비만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과 유저 인터뷰를 할 때 제 유저 인터뷰만으로도 테라피 같은 효과를 느껴 하는 걸 보면서 이거를 AI가 해주면 똑같은 효과를 느낄까? 이게 PMF가 있을까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봇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AI인 척을 하고 돈을 받고 뒤에서 계속 채팅을 하면서 유저들이랑 대화를 했는데 그 결과 진짜 리텐션이 미친 거예요. 막 90, 90, 90, 100 이렇게 찍히고, 그리고 어떤 유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앱을 만들어야 되니까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환불하려면 환불을 해주겠다 했는데 자기가 대화한 이 내용이 없어지는 게 두려워서 6개월 동안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돈을 내고 사용하는 유저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어떤 신뢰 해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만들게 되었고, 실제로 유저들이 AI여서 뭐가 좋아라고 말할 때 판단을 하지 않고, 그리고 24시간 7일 뭐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AI가 갖고 있는 방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이 좋다라고 해서, 근데 역시나 그들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AI처럼 말하면 그건 불편해하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다움을 만들기 위해 어떤 불완전함의 미학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 AI한테 내가 만나지 못하는 그만의 삶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상대방에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예쁘게 모델을 깎고, 그 모델을 깎는 거는 이제 팀 파운더들이 이제 하는 일인 것 같네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저희 패널 세션도 이제 마무리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가장 큰 주제는 결국 저희가 AI, 여성 건강, 글로벌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K-뷰티 이제 브랜딩이라든지 의료기기, 뭐 미용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지와 콘텐츠가 나간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여성 건강 스타트업이 과연 세계에서 도전을 하고 어떻게 이 세계에 있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건강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더 글로벌로 나갔을 때 K-펨테크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이제 살릴 수 있을지
이거 구현정 이사님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 fem테크 또는 뭐 K- fem테크가 다음에 K-뷰티처럼 네. 이제 그런 각광받는 어떤 또 다른 키워드나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샘플 안에서 느꼈던 거는 한국인 파운더야 라고 하면 너는 헬스케어 잘하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한국인은 헬스케어를 잘한다. 이 포지션이 이미 그들 머릿속에 잠재가 되어 있고 그것처럼 결국에는 저희가 이 고객의 어떤 반응과 이런 것들로 K- fem테크가 경쟁력이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실력으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저는 저희가 이런 성장을 했던 게 저희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어요. 되게 많은 분들한테 많은 이 앞길을 먼저 걸어간 분들한테 조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희 fem테크 K- fem테크 이제 파운더들과 이 플레이어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 파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준 대표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데이터로 또 시작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경쟁력 모자란 것들은 어떻게 채워야 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데이터를 한국에서 시작하기는 했는데 그 저희 데이터의 한 반은 미국에서 갖고 오고 있고 반은 반 좀 안 되기는 한국에서 쓰고 이제 나머지 인도랑 뭐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런 글로벌한 데이터셋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인도를 갔을 때에도 너네 인도 데이터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게 뭐 인종 간의 차이는 있어? 그럼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들이 많기 때문에 각 나라들의 저희의 이제 그 연구자 공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한국의 fem테크가 과연 진짜 K-뷰티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처럼 모든 여자가 애를 낳고 나서 조리원에 가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굉장한 그런 바이럴이라는 거를 해서 새로운 놈을 만들어 제가 이제 아기를 낳은 지가 2009년에 처음 낳았는데 그때는 사실 조리원을 많이 가지 않았었거든요. 최근 거의 한 10년 사이에 모든 사람이 지금 조리원을 안 가면 굉장히 무슨 남편이 뭔가를 잘못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이제 놈으로 자리 잡는 거를 봤을 때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안티에이징이라든지 폐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항상 폐경 조리원을 차리고 싶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는 난임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난임 쪽에서는 카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솔루션이 이제 좀 한번 저는 B2B지만 B2C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2C로 한번 이제 바이럴을 돌면 사실 모든 사람이 쓰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또 사람들이 또 동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마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풍요롭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한 그런 마켓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주환 대표님께도 마지막으로 이제 뭐랄까요, 이제 한국의 fem테크를 이제 K-뷰티 못지않는 그런 힘으로 키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다 준비하셨잖아요. 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실지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국은 정말 경쟁력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비스나 프로덕트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도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K-뷰티처럼 저는 이런 이제 여성을 위한 프로덕트, 뭔가 소비재들 너무 좋은 제품들 많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하나 좀 아쉬운 건 우리가 이제 딥fem테크라고 불리우는 데이터를 진짜 이제 쌓고 데이터 해자를 쌓고 그리고 실제로 기술을 사용해서 여성 건강의 데이터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직은 플레이어가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저번 주에 상하이 femtech 서밋에 가서 이제 그 femtech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아이다틴을 만나고 왔는데, 실제로 독일에서 이 연속 호르몬 측정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는데 3년간 90억을 한 기업당은 주겠다라고 하면서 챌린지를 열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근데 3년간 우리가 서로 집단지성을 모아서 데이터를 공유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연 거예요. 저희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실제로 기술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무언가 테스트베드나 아니면 이제 뭐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많은 이제 그 우리 스타트업들이 그런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또 연사분들하고도 또 이야기하시면은 네트워킹 너무너무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서 Q&A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femtech 서밋 처음 보고 사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흐뭇하고요. 제가 이해준 대표님도 창업 초기에 제가 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비드 전에, 그죠? 이제 그때의 우리의 어떤 이 시장 상황과 또는 이제 그 어떤 인프라와 네트워크 이런 정도에서 봤을 때, 오늘 제가 사실 저희가 개최하기도 했지만 너무 수준이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femtech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베스펙스의 공동 창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스튜덴텍의 창업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스튜덴텍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체외 진단이라는 영역으로 하드웨어 영역으로 사실 성장했는데, 저희가 고민했던 게 결국은 이 하드웨어만 갖고는 시장 확대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 영역이 어디일까라고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창업할 때 수젠텍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게 스마트 유비쿼터스 테크놀로지라는 약자이거든요. 유비쿼터스라는 게 결국은 지금의 디지털인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실 제가 유비쿼터스를 쓰는 이 세대라는 것 결국은 굉장히 올드한 세대가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창업할 때가 2012년 정도에, 그때는 유비쿼터스가 뭔지를 다들 모를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그 디지털을 넘어서 이제 AI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의 발전이 너무 빠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가 결국은 확대되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에서 서비스라는 것을 연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융합을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진행을 해왔고, 그 영역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은 femtech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femtech 영역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요즘에 이제 느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타임이 되었다, right time이다 라고 생각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준 대표님 그리고 엔도 헬스 대표님 분이 요 몇 년의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은 자리 잡아 가시는 그런 모습이, 또 이 산업의 이제 이 넥스트 세대들이 잘 커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 마이크를 잡았던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femtech 관련해서 어떤 포럼이나 서밋이 스페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참석해 봤던 그런 서밋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서밋이 아니었나. 그리고 참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패널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